예,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공통정보의 기초정보관리, 창고관리, 프로젝트관리, 계좌정보관리 이 세 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우선 창고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창고관리는 말 그대로 창고를 등록을 하는데요. 하나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 코드는 세 자리 아무거나 넣어볼게요. A01 물류창고, 그리고 창고 구분은 아직은 일반 창고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용도에 따라서 더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. 우선 일반 창고 하나, 그리고 사용 여부 Y를 하고요.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장이 됐죠.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할 거면 지금 이 폐기 창고가 사용 안함인데 사용 여부를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영업 창고 여부 있죠? 여기서 요 영업 창고,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 창고로 지정이 되면 주문이라든지 매출을 할 때 해당 창고가 보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이 체크가 안 돼 있는 애들 있죠. 얘네들은 주문이나 매출 칠 때 이 창고가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영업에 쓰는 창고가 아니라 어떤 다른 용도로 쓰는 창고라는 거죠. 이 폐기 창고 같은 게 주문할 때 가용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용도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용 여부, 사용 유무가 이 창고 관리뿐만 아니고 뭐 제품이나 거래처 등록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. 그 기초정보 쪽은. 그래서 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풀고 저장하시면 돼요. 그러면 어디 조회가 안 됩니다. 그런데 제가 ERP 시스템 보면은 그 많은 버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버그가 의외로 많아요. 보면 이 조회를 했을 때 얘네가 지금 제가 만든 게 물류 창고죠. 요걸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. 삭제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삭제가 됐습니다. 영업 창고를 삭제해 볼게요. 행삭제를 하고 저장을 하면 오류가 납니다. 보시면 해당 코드를 사용 중입니다. 사용 여부를 N으로 돌려주십시오. 이게 뭐냐면 이 영업 창고를 쓰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. 전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삭제가 안 됩니다. 근데 간혹 어떤 ERP를 보면 이 자료를 만들면 무조건 삭제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. 사용자는 좀 불편하죠. 내가 만들자마자 나 실수했는데 이거 삭제하고 싶은데 요거 삭제하고 싶은데 그 삭제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.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. 반대로 이렇게 영업창고 이거 이미 실제 전표에 썼거든요. 이거를 삭제를 허용하는 시스템도 있어요.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이 영업창고에 일어났던 것들이 다 조회가 안 됩니다. 0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아예 목록에도 안 나타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창고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거래처 같은 게 이걸 특히 이제 수정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삭제가 문제인데 삭제를 하려고 할 때 실제 모든 전표를 다 뒤져서 해야 돼. FM은.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시스템은 아예 이제 삭제를 안 되게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거죠. 근데 지금 NetERP는 그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초 정보에 대한 삭제가 일어날 때는 데이터를 다 뒤집니다.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가 무결성이 지켜지는 거죠. 영업 창고 나갔는데 지우면 안 되죠. 전표가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무결성이 지켜지는 대신에 혹시나 이제 삭제를 했을 때 모든 전표를 뒤져야 돼요.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해당 코드를 사용 중입니다. 어디서 사용하는지 찾아내는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좀 약간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속도 이슈보다도 이 무결성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다 넣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기초 정보에 대한 삭제는 정말 어쩌다 일어나기 때문에
속도적인 부분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아구가 맞다 그러죠. 어떤 무결성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. 자, 실수로 만든 창고는 지울게요. 네, 이렇게 창고를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관리입니다.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2022 1005 대충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는데,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는 주문이나 매출칠 때 그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게 나옵니다. 예를 들면 영업 시스템에 주문 등록에서 이 프로젝트 있죠? 여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만든 하반기 대량 납품권 이 프로젝트가 떠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뭐 매출할 때도 들어가고 물류 처리할 때도 프로젝트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젝트별로 주문을 구한다든지 프로젝트별로 뭐 납품권을 뭐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. 참고로 이 프로젝트 관리는 운영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이 프로젝트 사용 여부가 사용이어야지 나타납니다. 메뉴가. 이걸 사용 안 함으로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관리 메뉴 자체도 안 나타나고요. 이 주문 등록이나 매출 쪽에서 이 프로젝트 라인이 아예 없어집니다.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거면 사용 여부를 꼭 사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공통 시스템의 계좌 정보 등록인데요. 자, 이미 한 건이 등록이 되어 있죠. 제가 한 건을 더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보통 예금으로 놓고 코드는 이제 002 우리은행 333-444-55555 이렇게 대충 넣고요. 개설일자 넣고 뭐 만기일자 이런 건 뭐 비울게요. 저장 누르시면 계좌를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얘도 사용 여부가 있어요. 사용 안 하실 거면 빼시면 됩니다. 이 계좌를 등록하면 지금 현재는 요거 어디서 쓰냐면 영업 시스템에 수금 관리 수금 등록할 때 하나를 등록을 해볼까요? 요 은행 정보에서 방금 넣었던 이제 계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계좌로 수금을 받았다 쓸 수 있는 자료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 안 하실 거면 이렇게 빼서 저장하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공통 시스템의 기초 정보에 있는 관리 요 세 항목을 설명을 드렸고요. 아마 요거는 더 늘어날 겁니다. 더 늘어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이제 갱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